지난 24일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뉴스룸 날씨 박사 코너를 진행하는 김세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장마가 예년하고 좀 다른 양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르길래 지금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다른 점은 집중호우입니다. 네. 보통 장맛비라고 하면 쉬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올해는 하루 정도 왕창 쏟아지고 안 오는 집중호우식으로 온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 장맛비도 하루 정도 쏟아지다가 그쳤고요. 집중호우의 전형적인 특성인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별 강수량의 차이도 아주 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집중호우의 형태로 내리게 되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국내 한 연구팀이 장마 기간 동안 집중호우 빈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58년 동안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날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장맛비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들어오는 수증기의 양에 따라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장맛비가 집중호우 형태로 내릴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또 장마전선의 움직임이 남북으로 빠른 것도 집중호우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장마전선이라는 표현 대신에 정체전선, 장맛비라는 표현 대신에 정체전선에서 내리는 비,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네, 초여름에 우리나라 장마철에 생기는 정체전선을 장마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장마철에 비가 안 오는 마른 장마 형태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장마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모두 장마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서 기상청에서는 이를 구분 지으려고 장마전선을 정체전선으로 또 장마철에 내리는 비를 정체전선에서 내리는 비로 구분 짓는 겁니다. 당장 내일 예보된 비만 봐도 장마철이지만 제주와 남부 지역은 정체전선에서 내리는 비인 장맛비인 반면에 중부 지역은 기압골에 의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비 예보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비는 드문드문 내리고 뜨문뜨문 내리고 장마하고 무더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비의 양상, 어떤 강우의 양상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중호우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집중호우식으로 비가 내린다는 거는 이제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고 그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비가 그치면 이렇게 해가 나면서 이게 또 기온이 오르는데요. 그제 장맛비가 내린 경북 지역도 비가 그치고 다음 날 27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내린 비로 인해서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온이 오르게 되면 이제 체감하는 더위는 더 덥고 후텁지근하게 됩니다. 네. 이번 장마 언제 끝나는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장마는 7월 하순쯤에 끝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확장을 해서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면 장마철이 끝나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언제 끝날지는 이제 7월로 접어들어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평년 장마 기간은 32일 정도인데 이대로라면 7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장마의 양상이 이제 불규칙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올 여름이 뭐 역대급 더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덥길래 역대급 이런 말이 나옵니까? 네, 이제 기상청이 예상한 이제 폭염 일수 때문인데요.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을 폭염일이라고 합니다. 역대급으로 더웠던 2018년 폭염 일수가 31.5일 정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웠던 1994년에는 31일, 그리고 2016년이 22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올 여름 폭염 일수 전망을 내놓았는데 20일 전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로 폭염 일수가 많았던 2016년 기록과 비슷해서 적어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더위가 이제 된다는 예상입니다. 최소한요, 적어도. 네, 적어도요. 그럼 그게 두 손가락, 세 손가락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스를 보니까 정말 추운 지역의 대명사 시베리아잖아요. 그런데 뭐 한여름 지금 기온이 뭐 35도, 37, 8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에 이번에 폭염에도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시베리아 지역과 그 몽골 지역에 그렇게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대기 정체라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기 정체라는 건 말 그대로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그 지역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줍니다.
원활한 흐름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비도 내리고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대기 정체가 발생하게 되면 비도 내리지 않고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면서 계속 열이 쌓이게 되는 그런 이제 무더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앞으로 그 맑은 하늘을 보게 되는 가을 전에 또 김세현 기자를 저희가 뉴스 이슈온에 부르게 되면 안 좋은 기상이 있어서겠죠. 네, 아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그 김세현 기자하고 기상 이야기, 날씨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